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리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빠지면서 2120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의 매도세 어제 지수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힘 받으면서 696선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좀 눌렸던 바이오주들이 살아나는 모습 보였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격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성원산업입니다. 성원산업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최근에 관심을 받는 품목은 바로 산화방지제인데요. 이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7월이 들어서면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성원산업 2분기 매출액은 2,307억 원, 전년 동분기 대비 16.6% 증가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은 251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0% 증가할 예정입니다. 매출액이 16.6%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220% 증가한다라는 의미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의미고, 그 수익성이 좋아지는 바로 이유가 이 산화방지제 호조가 견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로벌 산화방지제 시장은 탑 4개의 회사가 과점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역시 그 탑 4개의 회사 안에 속하는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또 최근에 셰일가스 확대에 따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규 석유화학 설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방지제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움직임 역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전일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2,500원이고요. 목표가 29,000원, 손절 라인 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원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1일에 주셨던 한화케미컬은 1.0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6월 25일에 주셨던 민엔진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푸트에서 제외됐습니다. 6월 25일에 주셨던 미래에셋생명은 1.48%, 그리고 6월 21일에 주셨던 LG이노텍은 1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주셨던 삼성전기 7.1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25일에 주셨던 위닉스 3.3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6월 25일에 주셨던 동아지질은 벌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28%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0일에 주셨던 동성제약은 5.04%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동원 F&B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7.78%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삼성전자 8.37%, 그리고 3위에는 LG이노텍 10.1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는 제일기획 올라와 있는데요. 5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1%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대림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이미 수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4%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INC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19%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동아지질 올라와 있습니다. 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2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6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72% 이상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반정미 소장의 현진 소재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2%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동아지질 올라와 있는데요. 6월 2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8%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3%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3% 넘는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순위가 바뀌었죠. 일단 3위부터 함께 보시면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66%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72%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SD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83% 이상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5월 21일에 이 LG 이노텍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제 기관이 한 37만 주 정도를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과 어떤 외인이 좀 쌍끌이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올 1분기 아이폰 판매 부진 여파로 인해서 11분기 만에 영업 적자를 냈는데요. 사실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좀 부진이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만 영업이익은 좀 크게 상승할 전망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내 아이폰 출하가 2월 말부터는 어느 정도 견조한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어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 관련돼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확대 사이클에 접어든 만큼 좀 가파른 상승에 대한 어떤 실적에 기대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이 되면 아무래도 트리플 카메라 채용 확대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분명히 수요가 있고요. 또 5G에 따라서 어떤 고화소, 어떤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역 전쟁에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휴전에 따른 어떤 아이폰 판매에 대한 분명히 이제 증가 기대감은 살아 있고요. 또 5G 출시로 인해서 뭐 교체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저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수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분명히 이제 좀 어느 정도 더 올라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목표가 13만 원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3만 원까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6월 25일에 동아지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벌써 28%에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27,000원을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네,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은 매도해 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은 홀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주 추천 후 N자연 반등에 성공하며 역대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 대비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지켜보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동아지질은 테마주가 아닌 실적 성장주이기 때문이죠. 일단 상승 측면을 보자면 일단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크레센도 에티커스 파트너스의 투자 유치감이 기대 유치감으로 지속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선 크레센도를 통해 국내 및 싱가포르, 홍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업 지역의 확대가 가능하다면 동아지질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로 인식되어
매수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은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인 모습이지만 기관은 반대로 지난달인 6월 한 달 동안 약 49만 주를 사들이면서 매수세를 대폭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262억 규모에 이르는 시공을 위한 기계 장치를 취득 결정했습니다. 기계는 총 2대이고 이는 동아 지질의 자산 총액 대비 10%에 이르는 거액의 장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공 능력을 대폭 키운 만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크레센도가 미국 본사에서 투자한 기업들과 장기적인 시너지를 낼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1차 목표가를 가볍게 터치했으니 2차 목표가는 조금 기간을 두고 3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동아 지질은 현재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만 원까지 보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우리 증시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지난주 이제 주말에 있었던 G20의 어떤 회담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견해, 그다음에 또 수출 어떤 경기 지표 같은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증시를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업의 어떤 실적이 좀 전망이 좀 우수하거나 그다음에 확실한 모멘텀 있는 개별적인 종목을 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개별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리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었죠.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212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 투자 심리 살아나면서 696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 휴전 소식과 함께 지금까지 무역 분쟁 수혜주로 여겨졌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기 전자 업종에 크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론은 장중한때 6%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이상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에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합니다. 각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64% 하락세 나오고요. 46,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7만 원대 이탈됐네요. 0.4% 하락하면서 69,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1% 가깝게 빠지면서 이제 14만 원 선 턱걸이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약보합권 20만 7천 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한 종목도 빼놓지 않고 모두 하락 출발입니다. 일단 LG화학 약보합권, 현대모비스 0.85% 하락하면서 23만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어제 포스코가 3% 이상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 1% 가깝게 빠지면서 25만 원대 이탈이 됐고요. 24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9위권에 여전히 신한지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전히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2만 원 선 지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8% 하락하면서 단숨에 10포인트 빠졌습니다. 211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69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납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0.68% 하락세 나오고요. 5만 8천 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5만 9천 원대 이탈이 됐고 CJ ENM은 0.6%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1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 여전히 3위권입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4만 원 선 아래로까지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5만 1,1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약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 어제 4%대 급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0.69%의 추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20만 원 선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1% 가깝게 하락하고 휴젤도 함께 1% 이상 빠집니다. 메디톡스는 45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휴젤은 4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만 8천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온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9위권 그리고 SK 머트리얼즈가 어제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0위권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5만 3,9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사실 실적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지난 1분기에 내수라든지 어떤 유럽 수요 부진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으나 아무래도 이익 기여도가 높은 어떤 미국에서의 성장이라든지 신규 매출처 확보로 인한 아시아 지역 성장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좀 수익성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에서의 급성장이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좀 시장 규모가 좀 제한적인 국내에서 빅3죠. 이제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이제 넥센 타이어로 이렇게 3개가 이제 빅3가 되는데 어떤 이 국내에서 좀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한 결과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라든지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50% 정도 되겠지만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거의 한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 아무래도 동사였던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5% 정도 증가한 1,400억 정도로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좋은 어떤 수익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세가 아무래도 2분기까지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518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요. 아무래도 시장 예상치인 4.5% 이상을 좀 웃돌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호조세뿐만 아니라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유통망 확대라든지 우호적인 환율, 그다음에 투입 원가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영업이익 상승에 좀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이제 좀 지켜보게 되면 올해는 아무래도 올해 매출액은 한 2조 1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900억 정도를 지금 상당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분기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증가를 한 어떤 수치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상 첫 매출 2조 원의 시대를 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 2분기부터 양산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넥센 타이어 체코 공장이 아무래도 성공적인 어떤 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부터 양산 테스트를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 테스트를 좀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가동 이후에도 아무래도 지금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이 체코 공장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초기 비용에 따른 고정비가 분명히 이제 좀 적자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분명히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한 올해 정도를 잘 지나고 나면 2020년부터는 분명히 물량에 따른 증가로 인해서 외형은 물론 수익성의 개선까지도 분명히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체코 공장이 아무래도 하반기 실적에 분명히 주요한 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2분기 어떤 시장 기대치를 분명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체코 공장에 따른 분명히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넘기게 되면 올해 분명히 매출 2조 원의 시대를 분명히 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가볍게 11,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기업은행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융주, 특히 보험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훈풍을 좀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도 다양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4,5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한 8.7%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한 200억 정도 좀 웃도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정상화 등이 아무래도 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8,700억 원으로 아무래도 사상 최대 이익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분기에 대출 성장률은 분기 대비 1.5% 정도 1.5% 정도 기록을 했고요. 누적 4.0%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목표치인 6.0%를 감안했을 때 거의 상반기 내 3분의 2를 지금 달성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장 조절에 따라서 순이자 마진을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는 분명히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초저금리 어떤 소상공인 대출 연간 목표 1조 8천억 원 중에서 상반기 중에 1조 3천억 원 정도를 지금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대출 취급액에 따른 어떤 순이자 마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소상공인 어떤 대출 마진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좀 미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건전성 우려 부분도 상당히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사의 어떤 월중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예년에 경상 수준의 평균 10% 정도 낮은 한 1,000억 원 정도를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당분간 매크로의 어떤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또 동사의 어떤 우수적인 관계형 금융이라든지 어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어떤 이익 창출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배당주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올해 주당 배당금은 720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690원에 비하면 한 30원 정도 오른 셈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한 5.1%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어주로서의 어떤 배당주로서의 매력 분명히 이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 분명히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출 성장률도 상반기에 이미 3분의 1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분명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제 우수한 관계형 금융이라든지 리스크 어떤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 창출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18,500원 그리고 손절가를 12,7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은 아무래도 한솔재지입니다. 사실 이제 재지라든지 이런 종이 섹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큰 M&A 이슈도 있었고 상당히 좋았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솔재지를 갖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이란 부분을 좀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4,078억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좀 부진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안 공장이죠. 지금 인쇄용지라든지 특수지를 지금 생산하는 장안 공장 같은 경우에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좀 가동이 좀 중단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 손실이 약 한 160억 정도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2분기 실적에 분명히 반영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보면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펄프 가격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좀 빠르게 개선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펄프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까지는 거의 톤당 900달러를 좀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높은 가격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꾸준하게 좀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 이제 중국에서의 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톤당 640불 정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 한 260불 정도가 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런 펄프 가격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 인쇄용지, 특수지, 산업용지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2분기에 또 영업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컨센서스를 분명히 하할 것으로 보이지만 3, 4분기에 영업이익이 분명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당초 전망치에 좀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당초보다는 21% 정도 상향하는 좀 움직임이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원재료에 따른 하락 안정에 따라서 마진 스프레드 확대에 따라서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인쇄용지, 특수지, 산업용지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제지업계에서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죠. 지금 태림 포장에 대한 M&A 관련된 부분인데요. 분명히 이제 한솔재지 같은 경우 분명히 1순위에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가격에서 어떻게 보면 M&A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수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 조달이 한 20% 정도, 그다음에 FI가 50% 정도, 그다음에 인수자금 조달 30%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M&A를 제외하고 나서도 이런 분명한 이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또 배당으로서의 매력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전년 수준과 동일한 한 4.3% 정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분명히 부진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좀 실적 모멘텀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에 따라서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과 유사한 1,200억에서 1,250억 정도 달성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마진 스프레드 확대로 해서 크게 증가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현재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2만 원, 손절가를 1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 기업은행, 그리고 한솔재즈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실적 성장주를 몇 개 소개해 드렸다면 오늘은 테마주를 몇 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픽 종목은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은 인쇄 제조 및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월트 디즈니의 라이센스 업체라는 점과 7월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그리고 라이언킹이 영화 개봉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인쇄 부분에서 추첨식 복권, 영화 티켓, 관람권, 승차권, 스포츠 티켓, 선거 투표 용지 그리고 주택 납세 용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쇄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인한 엔터테인먼트의 음반 인쇄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으로서 아이돌 그룹의 신규 앨범이나 시즌 그린틴 등 다양한 앨범을 제작하여 팬들의 앨범 구입을 통해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화 컨텐츠 부분에서는 2002년부터 월트 디즈니, 쇼박스 등 주요 영화사와 부가 판권을 맺어 DVD와 그리고 블루레이, 4K UHD 등 패키지를 제작하여 대여점과 음반 매장, 그리고 주요 서점, 대형 할인 매장을 통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제작 부분은 2016년도에 진출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넷플릭스와 공중파 등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예능과 같은 국내 방송 컨텐츠가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방송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해외 방송사에 판매하며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사는 지난해 황후의 품격을 제작한 바 있으며 시청률을 18%에 이르는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M라이프 디자인은 전 세계 영화 시장 25%를 차지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 패키지 미디어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 영화가 흥행할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인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하기 전부터 관련주로 부각되어 동사의 주가는 약 50%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은 스파이더맨의 파프롬 홈과 그리고 라이언킹이 개봉할 예정이고 지난 5월에 개봉한 국내 영화 알라딘은 국내 누적 관객 수가 약 800만에 돌파한 데 이어 연이어 흥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현재 장단기 이평선이 밀집한 가운데 주가는 다소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어벤져스 관련주로 부각되어 급등한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하고 있지만 지난달에 지진부진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꾸준히 수단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가를 움직일 만한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재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65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은 청심원, 쌍화타 등 한방 제품 및 그리고 건강 음료를 제조 제약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최근 붉은 수돗물 이슈에 따른 생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그리고 최근 여성용 비아그라가 미국 FDA 승인 소식에 판권을 가지고 있어 관련주를 주목받을 수 있다고 들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동사 사업 내용을 보시면 항암 재료 및 혈관 보강제인 베니톨 등을 생산하는 전문 의약품 사업부, 그리고 비타 500, 옥수수 수염차 등을 유통하는 유통 사업 부분, 그리고 삼다수 브랜드인 생수 사업 부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붉은 숯뜨물 사태로 동사의 생수 사업이 주목받으며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천과 부산 지역 등에서 붉은 숯뜨물 이슈로, 그리고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숯뜨물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지난 6월 한 달간 생수 판매량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붉은 숯뜨물 피해 지역에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동사의 삼다수를 약 40만 톤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은 생수를 구입한 영수증이 없어도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정도로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제 숯뜨물 정상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보상은 보편적인 일괄 보상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상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상을 실시한다는 의미로서 보상 대상은 생수 구입비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생수 판매 급증으로 인한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특히나 그 붉은 숯뜨물 사태가 정상화 선언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로 문제가 생길 시 동사에 대한 추가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이 펠러틴 테크놀로지스와 야막 파마슈티컬이 개발한 폐 경기 여성의 성욕조화 치료제를 신약으로 승인한 가운데, 동사는 과거의 펠러틴 테크놀로지스와 여성 성욕장애 치료제 신약 후보의 물질을 국내 독점 라이센스 체결을 맺어 최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바 있습니다. 다만 매출까지는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련된 이슈가 재차 부각 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저항 매물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20일 이평선 부근까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추천드렸던 동성제약이 N자연 방등에 성공한 것처럼 광동제약도 매물 소화와 그리고 추가 이슈가 부각 시 재차 주가 상승과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로 1차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700원 부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천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불소를 기반으로 한 가전 및 냉매가스와 그리고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2차 전지 재료 및 자동차용 냉매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로 바탕으로 한 내년부터 고성장이 예상되고, 최근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소식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배터리 첨가제 증설이 완료되면 기존 2,200톤에서 5,600톤으로 생산력이 늘어나고, 현재 시 생산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특수가스도 현재 80톤에서 180톤으로 증설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반도체 가스 증설 효과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 가동률 높은 마진율을 누려왔던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이 현재 반도체 업황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이익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업황 회복세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불소 화합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소 화합물 관련 사업은 폭발의 위험성이 높고 다루기가 어려워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동사는 원재료인 불화수소산 자체적으로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주요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으로 이미 주요 과점 공급 업체인 이 후성이 가시성이 높은 이익 성장에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반도체 부분도 올해에는 지난해까지 과속 성장 여파가 미칠 수 있겠지만 5G, 자율주행차, AI 등 이런 4차 산업혁명 여파로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징용배사 소송을 둘러싼 보복 조치로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산, 그리고 반도체용 포토 레지스트 등 3가지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필수 소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불산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후성은 위와 같은 조치에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반도체 업황 우려 때문에 1년 가까이 하락 횡보하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주가가 변동을 준 이슈가 생기고 그리고 대량 거래량도 나왔습니다. 현재 관련 이슈가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6,70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메지온입니다.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FDA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프로토콜 시험에 대한 투여기간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지금 주가를 좀 타고 있는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이거래 거의 45% 이상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실패 불안감이 좀 퍼졌었죠. 이에 대해서 막 대표가 지금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강경적으로 좀 회사가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6월 27일부터 다시 좀 기관들이 좀 매수를 다시 시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FDA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반등이 나올 경우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좀 호재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주가 같은 경우 분명히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나서 그 FDA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임상 3상에 관련된 부분은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입니다. 이 현대상선이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하나인 디얼라이언스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오늘 기대감 받으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상선의 가입과 함께 디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기존 협력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협력 기간은 2030년까지 총 10년간입니다. 디얼라이언스는 독일,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대표적으로 한진해운 등이 결성한 해운동맹입니다. 현대상선의 정유 회원 가입으로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간 경쟁에서 디얼라이언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그 아시아 미주 항로에서 경쟁력이 증진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미중무역 분쟁과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부진한 성장세로 무역의 물동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중국의 조선업이 추격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그 조선 관련주를 연일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관련 앞으로 이러한 현대상선의 이러한 정예 회원 가입으로 한국 조선업의 계기로 그 조선 관련주들 앞으로 당분간 좀 유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관련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위드입니다. 로한 M이라는 신규 게임의 인기에 사흘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게임주들은 좀 전체적으로 내렸어요. 그 섹터 자체가 4% 이상 좀 급락을 했는데 플레이위드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흘째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거의 상한가에 도달했다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높은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뭐 27일에 이제 로한 M을 구글 플레이레지 애플 웹스토어에 지금 출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주가가 지금 8,720원이었는데 거의 지금 2배 이상을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5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 좀 상승세가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좀 어떻게 보면 좀 슈팅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오다 보면 분명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조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념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세미캠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제 날짜죠. 일단 수출 규제 품목 중 3개 중 잠깐 살펴보면 그 3개 품목 중 하나인 그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는 일본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그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그 대체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눈을 돌려 수혜가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지세미캠은 그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부각되어 어제부터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그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번 미국에서 화이 그 제재로 인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처럼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관련주들을 일정 기간 동안 좀 관심 있게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탁미디어그룹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5월 21일에 이 SD 시스템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83% 넘어서면서 탑 8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SD 시스템은 이제 6월 18일 이제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대체적으로 좀 조정폭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이 조정폭을 받은 이유는 그 최대 주주 양수도 계약 체결이 원래는 그 7월 1일자 이제 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연기가 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크게 나와준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다시 이제 지지 구간을 통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했는데 이제 전일자 그 18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좀 처분을 했던 부분들은 있고요. 이게 이제 자사주 취득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좋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적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최대 주주 양수도 그 계약이 좀 연기가 되면서 그 전에 있던 실망 매물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5일날 또 다시 그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때까지는 좀 더 상승 능력이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별다른 흐름을 좀 잡아가기 좀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그 추천드릴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예, 이 동진 세미캠은 그 감광액 그리고 발포제 생산 판매 영위 기업으로 특히 이제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16,000원 부분부터 이제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올해 1월 저점 갱신을 한 종목으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 우상향 흐름으로 다시 잡아갔던 흐름들이 있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4월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일정한 등락폭을 보여준 뒤에 다시 이제 6월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다가 전일자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종목이고요. 오늘은急상승을 하면서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5월에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대폭 증가를 하면서 그 주가 상승 흐름, 추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졌지만 조정을 받았고요. 그 전일자 이제 재차 상승폭을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상승 흐름을 통해서 그 크게 보여준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그 G20 회담에서 일본이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키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G20 회담에서 일본이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키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이날 수출 허가 신청과 관련한 그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고요.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었는데 관련 소재들이 이제 전 세계 생산량에서 70에서 90% 정도의 일본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체성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부분들을 볼 때는 이 동진 세미캠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와 그 액정 표시 장치용 소재와 이제 감광액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이슈를 통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일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시도가 이제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의 국내산 제조 소재의 비중을 좀 늘리면서 국내 소재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좀 얻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진 세미캠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자 흐름을 봤을 때 금일자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일 흐름이 굉장히 좋아진다면은 그러니까는 뭐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좀 안착이 된다면은 좀 더 크게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별다른 저항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번 일본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확실해진다면은 굉장히 상승 흐름이 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탁 미디어그룹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123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123선에서 출발했다가요.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2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회복하면서 22선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매도폭이 크지는 않지만 100억 원 정도 팔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이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나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1% 이상 상승하면서 78,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빠진 바가 있는데 이 휴전 합의와 함께 SK 하이닉스 나홀로 좀 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71,000원대 바짝 다가서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5%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6,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거의 2% 가까운 낙폭 보여줍니다. 14만 원 선마저 이탈하고 이제 13만 8,500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불투명하다라는 이 예측과 함께 오늘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혼조세 나타납니다. 일단 LG화학이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현대차와 함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1% 이상 하락합니다. 2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오늘 2% 넘는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5만 원대 이탈하고 24만 6천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포스코의 경우에는 광양제철소에서 정재원이 발생해서 일부 고로가 멈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30분 정전으로 손실 규모가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현재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기관이 3거래 연속 순매수에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들 어제 하루 빼놓고 2거래 연속 순매수에 나타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도 하락장에서도 빨간불 켜냅니다. 3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이제 9위권에서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4만 5천 원대 이탈하면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은 강보합권 현재 69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696선에서 출발했다가 4선까지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5분경에는 97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코스피 시장과 수급은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개인이 300억 원 가까이 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5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만 9천 원대 이탈이 됐고요. CJ ENM은 0.68%의 상승세 1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오늘 빠집니다. 0.79% 하락세 나오면서 5만 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강세로 흘러가고 있죠. 이 장중한 때는 18만 7천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뇨병성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허가 준비팀이 구성을 마쳤다라는 호재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8만 6,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가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0.5% 상승세 나오면서 20만 4,6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SK머티리얼즈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오늘 메디톡스가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 4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세 나왔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기관이 10거래 연속 순매수에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도 2거래 연속 순매수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44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0.15%의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만 8,400원 그리고 휴젤도 1% 가깝게 빠지면서 42만 원대 이탈하고 4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1.7%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5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어제 1,15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63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특수건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설업체인데 최근에 그 남북 경협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미 간의 3자가 좀 만남으로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좀 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중순 정도에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제 주도로 해서의 그 대화가 계속해서 실무 쪽에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또 그 실드 공법을 통해서 이 회사가 서초 전력고라든가 한강 하저 터널을 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 쪽에도 이 회사가 이제 기술력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낙연 국무총리께서의 그 정책이 바로 저 해저 터널도 하나에 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관련주로서의 좀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거고 이 회사가 남북 경협주는 어떤 부분이 되느냐? 일단은 뭐 건설업 쪽이니까 뭐 SOC 쪽에서도 이제 관련이 되겠지만은 뭐 철도 도로 쪽에 시공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남북 간의 그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쪽 사업이 또 활성화되면은 또 수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연내에 빠르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백악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가게 된다 하면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빨리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좀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무 구조를 좀 봤을 때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수가라든가 그다음에 유보일 좀 봤을 때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는데 실적이 2016년까지 단기 수익률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 수익률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또 2018년도에 17년도 대비해서도 또 단기 수익률이 좀 증가하는 흐름이 되면서 실적도 서서히 16년부터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6,180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5,9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수 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석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7월 달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간 시장을 좀 압박했던 뭐 금리 인하라든지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 주 이제 후반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부터 해서 어닝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죠. 예, 다행스럽게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G20 간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5월달 중순부터 좀 중단되었던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관세 부과도 잠정적으로 유예가 되고, 또 중국 쪽에서 계속 이제 좀 밀어붙였던 하웨이 관련되는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제재 완화 시사 가능성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주도를 하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나스닥도 1%가 올라가면서 순풍의 기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하나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ISM 제조업 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안 좋았는데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7월 26일 나오는 FOMC에서 금리 인하 관련되는 폭이 기존에 50bp, 25bp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서 25bp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좀 줄여서 끝났는데 어제 이제 국내 시장도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지를 못했고, 이제 일본에서 IT 소재,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쓰이는 소재 관련되는 수출 제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전에도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포인트 빠져서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아직까지는 양 시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되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세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한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지난주 특히나 이제 바이오가 주도를 해서 급락했던 시장 분위기 압박을 여전히 아직까지 느끼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이 확실하게 매수 전환이 좀 나와야 되겠고, 이런 어떤 글로벌 증시 분위기에서 양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시장의 이제 수급에 중심되는 부분들은 일본의 IT 수출 규제에 관련되어서 뭐 동진생명이라든지 후성 이런 종목이 아침 좀 급등했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 굉장히 많이 급락했던 HLB나 메지온 같은 부분들이 시장에 수급이 돌면서 반등세가 지속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경협주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개인들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 실적주 관련되어서 인탑스 공사 8260 해당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케이스 업종들은 그간에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장에 몇 개가 안 남았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3분기부터 삼성전자의 폼팩트의 변화가 있어서 그간에 이제 고급 기종들은 메탈 케이스를 채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 강도가 많이 좀 줄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저가에서 플라스틱 케이스 채용이 전환되는 부분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 동사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공장에서 진행하는 이 부분이 작년 3분기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케이스가 한 670만 개가 베트남 쪽에서 나왔다가 이제 하반기는 830만 개. 그리고 이제 생산 단가
이 부분도 이제 5,000원대 중반에서 6,000원대 중후반까지 바뀌었던 부분이 올해 1분기, 2분기, 그다음 내년까지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1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9.8% 증가되었고 영업이익이 2배 정도가 증가되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계속되는데요. 2분기도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는 가장 이익 전망치가 높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한 112억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업계의 어떤 경쟁이 강화되면서 2019년도부터 이 회사의 인탑스가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출 성형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기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신규로 진입한 부분이 자동차와 가전입니다. 뭐 가전하면 뭐 세탁기나 냉장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초기에는 좀 적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전체 이익 규모에서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을 반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사업 다각화에 나름대로 좀 성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추가되는 게 전자가격 푸시기 이 부분도 이제 하반기에 동사의 어떤 펀더멘탈에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도 그간에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뭐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도 그 IT 기술주 중에서는 좀 탁월하게 현금도 거의 뭐 800억 이상 정도를 가지고 있고 안양 공장과 서울에 있는 그 삼성동 뭐 사업 가치만 하더라도 상당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평가 영역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할 수 있는 흐름들이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지금 현재 16,600원인데요. 장중에 한 16,000원 정도 이하를 어떤 매수 타겟으로 해보시고 안 되면 뭐 동가 전략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